앞서 보신 것처럼 질병관리청은 이물질 신고를 받고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질병관리청은 해당 신고를 어떻게 처리했던 건지 이어서 김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이던 2022년 3월 A사의 백신에서 검은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한 병원의 신고가 질병관리청에 접수됐습니다. 질병청은 한 달 뒤 백신 제조사인 A사에 신고 내용을 전달했고 A사는 다시 2달을 넘겨 해당 이물질이 곰팡이로 확인됐다고 질병청에 전했습니다. 제조 공정상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질병청은 사건을 그대로 종결 처리해버렸습니다. 같은 제조 번호의 백신이 접종된 전체 횟수는 190만 회, 이물질 신고일 이후 접종된 사례만 71만 건인 걸로 파악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일본 후생성이 2021년 8월 백신 이물질 신고를 받은 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동일 생산 라인에서 제조된 163만 회분에 대해서 접종을 보류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B사가 만든 코로나19 백신에선 2021년과 2022년 각각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신고가 한 건씩 접수됐습니다. B사는 접종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서야 머리카락이 맞다는 내용과 함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질병청에 보냈습니다. 같은 제조 번호를 가진 백신 가운데 신고 이후 접종된 건은 33만 건. B사 백신에선 또 유리나 모래의 구성 성분인 이산화 규소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18개 제조 번호에서 모두 106건 접수됐습니다. 하나의 제조 번호에서 최대 27건이 신고된 사례도 있었지만 최초 신고일 이후 957만 건은 그대로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질병청이 식약처 통보 절차를 밟지 않고 신고 사건을 그냥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염 경위 등을 제대로 규명할 길 자체가 막혀버렸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오염 신고에 따른 코로나19 백신 리콜 조치나 제조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질병청은 제조사 자체 조사 결과 추후 문제가 발견된 건 없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제조 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여 동안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와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이 사실을 의약품 안전 여부의 조사 권한을 가진 식약처에 단 한 건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신고 이후에도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 1,420만 회분은 계속 접종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병 속 액체 사이로 검은 물질이 보이고 다른 병에선 흰색 이물질이 발견됩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백신에서 발견된 이물질 사진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질병관리청이 접수한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는 제조사 3곳의 백신을 모두 합쳐 1,28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신고들 가운데 고무막의 파편 등 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835건. 그런데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 규소 등 감사원이 위해 우려 이물질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127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질병청은 의약품 안전 여부를 조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단 한 건의 통보도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백신 제조사에만 이를 전달한 겁니다. 규정엔 식약처 통보와 후속 조치가 명시돼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백신 내 이물 신고 1,285건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27건은 위해 우려 이물 사례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조사의 조사 결과는 몇 달 뒤에나 나왔고 그 사이 식약처의 접종 중단 조치 등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신고된 백신과 같은 제조 번호의 백신 약 1,420만 회분은 신고 이후로도 계속 접종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인체에 얼마나 문제가 될진 판단이 어렵다면서도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제조 번호 백신들의 이상 반응 보고율이 다른 제조 번호 백신 평균보다 최대 0.265%포인트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제조사 조사 결과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과 같은 제조 번호의 백신 1,420만 회분의 제조와 공정상의 문제가 발견된 바는 없다면서 앞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 가족들이 연 97번째 집회.
정부의 피해 보상을 호소하며 열었던 집회가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26일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후 지금까지 10만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인과관계가 인정돼 보상받은 경우는 4분의 1에 그쳤고 이마저도 대부분 보상액이 적은 경증 피해자였습니다. 사망 피해 보상은 단 25건, 전체 사망자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올 4월 국회는 전국민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책으로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과 지원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확정돼 이달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망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액수는 새로 구성하는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심사에서 탈락했더라도 1년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사망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의 형태로 국가의 신청 심사에 따라서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인과성이 입증되면 받게 되는 보상금 액수도 구체화했습니다.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년치를 지급하는데 보상 대상 기간인 2021년에서 2024년 기준으로는 약 4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특별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분들로 그 심사위원들을 구성하고 그 투명한 운영으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또다시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SBS 이혜미입니다. 버스기사로 일했던 김창호 씨는 지난해 6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닷새 만에 운전하던 버스 안에서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으로 일을 그만둔 김 씨는 1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편마비 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휘청거리면서 보행을 하게 되고 심지어 상태가 심해지면 너덜거리는 상태로. 정부에 낸 보상 신청이 거부돼 이의 신청을 낸 김 씨는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월 개인이 피해를 온전히 감수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언한 대통령 기자회견을 기억하고 있다며 정부가 백신 피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에도 항소하고 나선데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과성 없다라고 조촉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법원을 택하는 거예요. 국가 책임자 약속을 했는데도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관련 소송은 모두 9건입니다. 하지만 백신 피해자 단체는 피해 보상 심의 결과조차 나오지 않아 소송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2만 명이 넘게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부 다 피해 보상 신청을 하다 보니 심의 결과가 120일이 아니라 300일이 넘어서 나오고 있어요. 결과가 나와야 행정소송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백신 피해자 단체는 해결을 법원에 미룰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나서 특별법을 제정해 적극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정부에 신고된 건수는 36만 건이 넘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10월 31일 19살 고3 학생을 잃은 장주영 학생의 아버지 장성철입니다. 백신 2차 접종 후 2달여 만에 숨진 고3 학생 아버지부터 이게 10원짜리인데 한 2만 원 돈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책정한 제 동생의 목숨값입니다. 백신 1차 접종 후 사흘 만에 숨진 수영 선수의 가족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지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 가족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방역 당국의 인과성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22세 군인이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심근염으로 사망하였고 이를 백신과의 인과성으로 인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인과성이 없다고 도무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과수 부검이나 의료진 소견에선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는데
질병관리청에서 결과가 뒤집힌 사례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의사와 지자체 신속 대응팀에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했는데 무슨 근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낸 것인지 질병청에 요구했지만 끝내 자료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나온 질병관리청 국장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의 현장에 피해자와 가족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들으신 대로 백신 부작용은 각 나라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지금 제약회사들의 입장인데, 그래서 일본은 모든 국민한테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주고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가 배상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까지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이 함께 전해드립니다. 일본 국회가 어제 의결한 예방접종법 개정안은 전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접종 후에 부작용이 생겨 제약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면 배상금도 정부가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예상되는 제약사들의 코로나 백신 사용 승인 신청에 앞서 빠른 도입을 위한 법 정비를 서둘러 마친 모양새입니다. 제약사들은 백신 공급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면책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제약사들과 내년 6월까지 모두 1억 4,500만 명분의 백신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医療機関で適切に保管管理できるようマイナス70度C程度での保管が可能な冷凍庫3000台確保し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는 자원한 의료 종사자 10,000명에게 먼저 접종해 부작용 유무를 관찰한 뒤 별 문제가 없으면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으로 접종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을 향한 세계 각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영국은 존슨 총리의 접종 장면을 TV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도 오는 10일, 캐나다도 조만간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낼 예정입니다. 이미 자체 백신을 승인한 러시아는 계획을 앞당겨 다음 주부터 일반인 접종의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직 백신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세계 각국은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